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예약되어 있죠. 파월의 연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예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심지어 노동시장의 상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내일 연설에서 다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연준위원들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을 얼마까지 할까에 대한 내부에서 약간 좀 의견이 다른 듯한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더 다루겠지만, 그 안에서 결국 파월의 의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좋게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크게 연설하는 파월이다 보니까 결국 내일 커다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일단 오늘 파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파월이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좀 더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잭슨 홀 때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그때 생각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Don't fight the Fed, 연준과 싸우지 마라. 그때 잭슨 홀 사건이 나오고 나서 삐 하고 떨어졌던 기억들이 다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도 많이 당황했었는데, 하여간 그때 이야기들을 애널리스트들 많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바보다 적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월이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때만큼의 하락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월은 저는 솔직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뭐 아니면 오늘 뉴스들 뜬 거나 아니면 뭐 오늘 채권의 움직임만 봐도 파월이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 만큼 뭐 비둘기적인 여력이 있느냐, 금리 상승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느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연준위원들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춰볼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내일 주식시장의 상승이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사실 조금 못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심지어 요 연설의 주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뭐 경제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예상치와 데이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단기적 하락일 수 있다. 장기적인 하락이 아닌, 잡힌 게 아닌 단기적인 하락이라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벤트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뉴스들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요즘에 다 뭐 이제 다 내보내고 다시 원상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완화의 사인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생산량 자체가 예상에 미치지 않았고, 최근에 이런 시위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동향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여러모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생산량이 부족하고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뭐 제대로 공장도 못 돌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급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기우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일 쪽에서도 요즘 여러 뉴스가 있어요. 오늘 뭐 이라크의 의견이었지만, 뭐 사실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움직임을 봤을 때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한다고 이라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유가 하락이 결국 이런 것들이 유가 하락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70불에 계속해서 우리 비축분 다시 또 마련해야 돼.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 비축률을 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70불부터는 우리는 매집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70불에서 계속 지지선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큼 유가 관련
관련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를 막을 만한 여지가 지금 뭐 오펙에서도 뭐 감산한다고 하지, 미국에서도 뭐 오일 계속 또 이제 70불에 사줄 거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의견들이 결국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지금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의 수량도 적은 편이고 공장들에서 사용할 유가도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있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비 지표도 나왔는데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자산 가격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돌 것 같다, 비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산이 튀어 올라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올랐어요? 뭐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뭐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하루 만에 7, 8%, 9% 가까이가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100% 잡혔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 파월이 매파적인 톤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는, 비둘기적으로 움직이기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2022년에 21세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정보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매파적으로 움직이기에도 여러 폭탄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 뜬 것 좀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 은행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은행들이 최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 혹은 부채들을 팔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 JP 모건은 417밀리언 달러어치의 부채를 시장에 내놓는 은행 중 하나다. 요것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가 무슨 몇 빌리언 달러어치의 채권을 지금 업로딩 하려고 은행들이 노력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제한 조건에 한해서 조건들도 계속해서 허들을 높여가고 있어요. 자, 은행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채권들을 팔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 회사들의 채권들을 줄여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자 블룸버그 얘기를 보면은 결국 여러 은행들이 채권을 내놓는다는 거는 자신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시장에 도는 현금의 양을 지속적으로 더 줄여가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혹시 모를 뱅크런 같은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현금의 양이 줄어든다. 결국엔 시장에 도는 현금의 양이 줄어들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줄어들고, 결국 부채로 되어 있던 시장에 돌고 있던 현금이 은행에 환수됨으로, 현금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시장에 존재하는 거품들이 조금 더 줄게 될 거고, 레버리지 양도 줄게 될 거고, 대출의 양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의 양을 줄인다는 건 회사들이 조금 더 허리띠를 하고 졸라매게 하고, 조금 더 뭐 사람들을 감축할 수도 있고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은행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줄어드는 현금을 양으로써 자산의 자산의 값어치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소비량도 결국 따라서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긴데, 이제 예전처럼 막 가정들의 자산이 막 탄탄해서 야,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가정들의 자산이 탄탄하면 은행이 지금까지도 대출을 더 해주려고 하겠지.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행들 지금 현금 엄청 많아요. 영래포 가잖아요. 아직도 현금의 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양을 줄인다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뭐 FTX에서 일어난 뭐 챕터 11 파산 사건이 뭐 그레이스케일, 뭐 제미니, 블록파이 막 이런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산론이 사실 쉽게 볼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연속적으로 대출해주는 랜딩 컴퍼니
은행들이 결국 대출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뱅크런이 연결되면서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놓이게 됐고요. 이런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은행들이 회사들의 허리띠를 억지로 졸라매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회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지출해서 자산을 사거나 하는 행위가 레버리지를 통해 다들 자산이나 돈을 빌리는 행위가 결국 좀 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거품이 더 줄어드는 상황을 은행들이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회사들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긴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뭐 금리 7%가 적정 금리입니다라는 발언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이미 긴축적인 상황에 더 패닉되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는 파월이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긴축이 되는데 더 긴축을 부담을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의외로 파월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거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 가격이 일단 지금 당장 3개월째 케이스 실러 지수에 의하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연준이 뭐 의도하는 바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 계속돼서 은행이 대출을 덜 내줌으로써 수요가 더 줄어서 집 거래량이나 가격 그리고 은행들의 긴축과 조금씩이지만 줄어가는 가정들의 저축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집값들의 폭락이라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이 경기 침체라는 과정 자체는 연준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연준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슬슬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연준이 걱정할 만한 수치가 충분히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도 결국 많은 위원들이 매파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막 요즘 뉴스에서도 연준 매파적이다 요즘 블라드 총재 봐라 5에서 7%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많은 위원들의 의견들이 엇갈린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들 아시는 뭐 대표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윌리엄스 총재가 한 발언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윌리엄스 총재가 뭐라고 했냐? Somewhat higher rate than our prediction in September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잠깐 지우고 해야겠네. 자, 표현을 썼는데 이게 9월 점도표보다 약간 높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블라드 총재는 5에서 7%가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적절한 그 최종 금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또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까지 한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레벨링 업 하고 있다고 혹은 나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보스틱 총재는 지금보다 0.75% 1%의 상승이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 뭐 메스터나 여러 가지 매파들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의외로 연준의 의견들도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어조는 자산들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의외로 의견들을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보면 높은 금리 인상에서 조금 더 연준 위원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 연준 위원들이 있다는 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나올 파월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다음 FOMC의 점도표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유반꿀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연준은 데이터를 보면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매번 옛날에 파월이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결국 파월이 원하는 것, 연준이 원하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모든 리스크를 상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건 일단 지금 너무 빠르게 긴축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일단 속도를 조금만 낮춰놓자. 실질적인 긴축 정책을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옵션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뭐 제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번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 같다.
저는 내일도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 줄여가겠지만 언젠가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적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덧붙이겠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거는 실질적인 긴축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를 그렇게 견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더 금리를 올리겠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막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도 이런 어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예상치와, 결국 내일 주제가 이거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빅테크들의 임원 감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하락하고 케이실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파월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단기적으로 파월은 비둘기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도 아마 파월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 더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파월은 계속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제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러분들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